결국은 이 한 것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요. 외우면 헷갈려요. 맞아요. 기울기가, 수요 기울기가 크면 찍어하면 일단 공법도 안 되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은 이것은 강제가입이라고 했어요. 소유자면은 무조건 그 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 가입. 정비사업은 정비 도시환경 주거 정비사업 조합도 강제 가입이요. 여기 또 강제 가입. 여기. 아니. 이것은 이제 뭡니까? 동의연자만 가입을 하죠. 조합 같은 경우는 동의연자. 이게 조합이 아닌 주거관리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것은 공적 주체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강제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은 조합원은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이게 강제 가입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봅시다.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는 조합원의 경우는 별도로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별도로. 예, 이거 조심하시고요.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면적이 많다 해서 의결권을 주기 좋은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표 공유자일 때는 대표 공유자만 하고, 그 밑에서 세 번째, 공고 공람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지분 쪼개기, 공고 공람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는 인정을 안 해주죠. 이시고 256페이지. 자, 조합원은 경비를 부과할 수가 있고, 제목만 보세요. 연체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그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그 시군구청장의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수수료는 4%가 있어요. 공적 주체가 공적 주체한테, 공적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위탁 수수료는 2%, 100분의 2요. 이게 공적 주체니까 좀 더 싸게 해준다 생각하십니다. 임원은 조합장하고 이사, 감사가 있어요. 답은 겸임을 금지를 가져와요.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도 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조합장은 대의원회가 있죠. 대의원회가 있으면 100인 이상이면, 조합원이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할게요. 결격사유, 미성년자. 죄송한데요. 예. 저 100분의 2가 어디서 나와요? 이것은 그 뒤에 주택법에서 나오는데, 공적 주체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그 징수를 위탁을 줄 때 2% 수수료가. 이게 민간이 할 때는 4%, 공적 주체가 할 때는 2%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다음에 넘기시고 대의원회는 100인 이상일 때 그 대의원회를 두는데 여기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했어요. 이게 대의원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얘기해 주시면 좋고 여기 정비사업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그 조합은 대의원회를 어쩌면 얘기는 반드시 둬야 되니까 여기도 둘 수 있습니까? 반드시. 여기는 반드시 둬야 돼요. 대의원회는.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 있죠. 네. 주민대표회는 어디에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조합에만 있어요? 정비사업 조합에만 있어요? 정비사업 조합. 예, 거기에만 주민대표회의가 있어요. 여기는 없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공적 주체하고 그 민간하고의 가운데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조합이 필요하고 주민대표회의가 필요하고 대의회가 필요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몇입니까? 공적 주체가 거의 다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의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공적 주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치 그 사인들이 그 일을 처리하니까 그 공적 주체하고 이 사인들 간의 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달을 쉽게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일을 더 빨리빨리 진행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나오면 안 돼요. 보통 인가를 받든 허가를 받든 뭘 하든 간에 일일이 다 그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 공적 주체가. 가운데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대의원에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대의원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주민대표회의 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 조합장은 대의원회에 의장이 자연스럽게 돼요. 조합장 대의원회 의장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는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의원의 권한은 이제 그 밑에 정관의 병에 이게 있는데 이건 일단 빼세요.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나 실시기에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이 났을 경우,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그 1년 플러스 6개월에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 이것도 나중에 오세요. 이건 그 지역적인 문제니까 큰 것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고 지역적인 것은 항상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구나. 그 다음에 규약 시행규정 작성 이거 넘어가시고요. 290페이지 5번 보시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적 주체가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민간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성립이 안 되죠. 항상 그 사인이 일반 국민이 공적 주체 행정청을 상대로 해야 행정심판이 성립이 되는 거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을 상대로 심판을 제기를 해야 한다. 자, 실시계획 봅시다. 항상 개발계획 다음에
실시 계획이 나오죠. 실시 계획은 시행자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야 됩니다. 넘기시고,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주민 의견 청취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해요? 개발 계획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실시 계획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시계획의 고시 공람. 실시계획의 고시 효과는 도시공원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지연되면 고시기간은 그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겠고, 관련 인허가는 의제를 받는 것으로 본다겠어요. 모든 공법상 모든 기본사항입니다. 어떤 결정이 고시되면 관련 인허가는 다 의제되는 것으로 원스톱 서비스라 했어요. 넘기시고. 자, 감리 지정은 지정권자가 감리를 지정합니다. 넘기시고. 자, 시행 방식. 시행 방식은 297페이지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 수용이나 사용이 있고 환지가 있고 혼용이 있어요. 수용은 어쩔 때 쓰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제 수용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집단적인 이 말 나오면 수용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집단적인 이게 키워드예요. 왜 그럴까요? 수용은 한꺼번에 그걸 그냥 해주잖아요. 한꺼번에 땅을 값을 주고, 이제 집단적인 이 말만 나오면 수용이고, 환지는 그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이게 나오면 환지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다음 라버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높을 때는 보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환지를 할 거예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가버리잖아.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 다음에 4번 순환 개발항 시의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그 개발하는 것은 순환 개발 방식이 아닙니다. 순환 개발 방식. 거기 순환형 주택의 입주 자격은 거기 그 세 번째 줄 위에서 공람 공고일 전부터 도시개발 구역의 주택이 실제로 거주하는 자의 한정됩니다. 공고공람일 전에 지분 쪽에 금지라겠죠. 공고공람 이후는 자격이 없어요. 넘기시고. 그래서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형 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형 주택을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 이를 분양이나 계속 임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행 방식 봅시다. 시행 방식은 다른 걸 다 따라서 환지 방식을 수용이나 사용으로는 안 돼요. 환지 방식은 못 바꿔요. 다른 것은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수용을 환지로, 수용을 혼용으로, 혼용을 수용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환지 방식을 수용이나 사용으로는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딱 정리해 주세요. 하나만. 환지 방식을 바꾸지는 못해. 그것만 딱 정리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용권자. 토지의 수용을 봅시다. 수용권자는 조합을 제외하는 시행자. 조합은 주로 환지를 하니까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을 사용하고 수용 요건은 민간이 했을 때 동의를 얻죠. 수용을 하더라도 공적 주체가 수용할 때 소유자 동의를 얻어요? 아니요, 안 얻죠. 이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기준이 아까 공고 공람이라 했죠. 공고 공람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는 안 된다 했어요. 안 되는데 이것을 공고 공람일 외에 그 자치단체장이 따로 그 기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공고 공람일 혹은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는 안 되는데 시행자가 취득했을 때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동의자 수로 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분 쪼개기로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시행자가 취득했더라도 이거 동의자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공익사업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의제된 것으로 어쩔 때 수용했습니다. 환지가 아니라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했을 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인정됩니다. 거기 주의를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죠. 주의 이런 게. 국토계획법과는 달리 실시계획의 고시가 아니라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이다. 어쩔 때? 수용할 때. 이게 국토법은 그 사업 인정은 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했죠. 재결 신청. 재결이 뭐라 했어요? 재결이 뭔 말이 있어요? 이유신청. 네, 이유신청이죠. 이게 토지를 수용을 했는데 그 땅값을 놓고 그 소유자하고 시행자하고 안 맞아. 합의가 안 돼. 그 땅값을 놓고 합의가 안 될 때는 그 재결 신청을 합니다. 재결 신청을. 이 재결 신청은 이것도 원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재결 신청도 1년 사업 인정이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지용되면 고시하고 비슷하죠? 재결 신청은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공통입니다. 공법상에 넘기시고. 자,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만약에 수용을 했을 경우에 수용했을 때 돈이 좀 부족해. 그럴 때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이것으로 현물로 상환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자,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받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토지상환 채권은. 발행 조건은 김행식이고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뒤에 주택법에서 주택상환사채 나오죠.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거하고 그 구별을 꼭 하셔야 돼. 다른 건 거의 비슷해요. 토지 주택상환채권도 그 김행식이고 토지상환 채권의 이전과 대항력은 이전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 토지상환 채권 엄부가 있어요. 엄부에 기재를 해야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만약 양도가 안 되면 네. 그 상속 같은 거는 상속이요? 상속권을 결국 주택으로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거 상속은 되겠죠. 그것은 개인 근데 소유. 이거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토지는 되는데 토지 상환 당연하죠. 주택법에서 주택법은 투기분이 아주 많이 들어요. 투기분. 이게 그 분양가 상한 주택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 주택. 그 주택 공용예벌 주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주기에서는 전매가 일단 안 돼요. 이 투기과열주에서는 그 입주자 지위는 전매가 할 수 없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주택법에서 이게 따로 적어놓거든요. 투기과열주에서는 입주자 지위만 전매가 안 돼요. 입주권이 안 돼요. 근데 분양가 상환주택은 주택하고 입주자 지위하고 전매가 안 돼요. 주택공용기구도 주택하고 입주자 지위는 전매가 안 돼요. 이게 투기과열주에서 주택은 양도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사업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상황 자체라든지 입주자 저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철거 또는 이전 15세라든지 무허가 건물 확인서라든지 이것을 양도할 수가 없어요. 양도 안 돼, 광고도 안 돼, 알선도 안 돼. 투기 쉽게 말하면 그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건설되면은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원천적으로 전매를 금지시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은 수용을 했잖아요. 수용을 했으니까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하여튼 주택법은 그 제한행위가 많아요. 투기 때문에. 좀 지나가는 대로 한쪽에서 수용하는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혼용도 안 되는 거죠. 환지? 환지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네, 환지에서는 하여튼 안 돼. 환지는 환지대로 해야 돼.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다른 것은 다 맞아 할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토지상환 채권하고 주택상환 채권하고 주택상환 자체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아 맞아 이건 그 양도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선수금 시행자는 먼저 그 토지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권자의 승인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징수 요건도 그 나중에 여러분들 하여튼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어. 선수금을 받으려면은 일단 어찌해야 돼요? 시행자가 소유권 같은 걸 확보를 해야 돼요. 공적 주체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인인 경우에 소유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죠. 그런 정도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담보 제공을 제한을 하겠죠.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 시행자 자기 자신을 부채를 위해서 담보 제공해버리면 안 되죠. 제한되고 보증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조성토지의 공급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 대지를 조성을 했어요. 대지를 조성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 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한다. 넘기시고 추천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건설 용기하고 주택법에 따르는 공공택지 그 다음에 330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장 용기는 추천의 공목으로 할 수가 있다. 수의계약은 제가 그랬죠. 그 비리의 우려가 별로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차근차근 찾아보면 수의계약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용기나 공공청사 용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들여세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해도 돼요. 그 다음 2번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공급 이것도 당연하죠.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쪽은 건물을 안 허물지 않아. 기존 존치물이라 있으니까. 그러면 그 관리업 유지에는 환지를 하더라도 최소한 토지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리 염려가 없어. 이것도 가능해. 그 다음에 3번 그가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가 양도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 어째요? 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무심양면으로 이게 협조를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공급을 해. 그런데 다만 항상 공법에서 시험 문제 1순위가 단 이것이 제일 1순위다.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공급 계획서에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이다.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말이겠죠?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 신청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럴 때는 추첨을 해야 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자기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 토지를 상환하는 거. 이 사람은 이미 그 돈을 지불했으니까 토지 상환 채권으로 자기의 땅을 이미 수용을 당했으니까 토지로 다시 상환해 주는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용 가치가 낮으니까 누가 살 사람이 없어. 팔 데도 없어. 이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 6번 개발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7번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토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경쟁 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되고.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맞아. 수의계약으로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올라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과 기반업체. 원형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는 땅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잠시 중개법에서 원형지하고 비슷한 땅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중개실무에서
원형지하고 비슷한 땅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양육지 생각나는데. 네? 양육지? 양육지. 양육지? 뭐지? 무슨 양? 뭡니까? 네? 뭡니까? 식물상. 원형지가 뭡니까 근데? 원형지 개발되기 전의 땅. 공무지. 공지? 아니 돼지. 강아지. 나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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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소고지. 학개론인데 식물가 아니고. 학계는요? 학개론 포스가 네, 깜빡했고. 나아지하고 소지도 개발되기 전 땅이고 이게 두 개 구별은 어떻게 돼요? 강아지는 나아지는 사업적이고 청구. 대만에 말할 수 있으면 강아지 소지는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원형. 개발되기 전 땅. 이것은 거슬났다. 아무것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없어요. 대만할 수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은 거슬났자고. 이것은 그 희소란 말이고 이렇게 하얀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하얀 벽지야. 벽지에다가 빨간색으로 채울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채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개발되기 전 땅. 거기다가 집도 지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 원형이하고 비슷해요. 학계론이었구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법지하고 빈지 아세요, 그러면? 법지하고 빈지. 빈지는 소유권이 있는 빈지 그 뭐냐 비탈길에 그 거꾸로 나왔습니다. 법지는 소유권이 있어. 근데 하종 시익이 낮아. 이건 소유권이 없어. 근데 하종 시익이 높아. 이게 법이니까 뭐예요? 법.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조금 맞추기 쉬워요. 왜냐면 이 빗자루가 보통 가난한 빗자루가 있잖아요. 하종 시익. 네. 그러니까 이게 낚인다고 그러잖아요. 학교가 식었어요. 학교가 식었어요. 야, 공법에서만 20점 맞으십시다. 그러면 두 분은, 세 분은 다 학교가 식었어요. 세법, 이게 지적 등기에서 많이 맞으시죠. 지적 등기 다 맞고, 뭐, 틀린다 그따라 하나, 한 문제도 뭐, 세법에서 한, 세법이 16문제? 16문제에서, 아니, 거기서 한 9문제, 8문제 못 맞추겠어요. 빈당할 수도 있지. 빈당하면 헷갈려가지고. 그, 양도소득이 좀 어렵지,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해요. 자, 원형지 공급과 개발은 그러니까 그 밑에 1, 2, 3, 4, 5 공적 주체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공적 주체한테. 원형지.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은 수익이야. 왜? 공적 주체니까 크게 뭐 비리 영역 없죠. 수익이고. 단 학교나 그 공장으로 쓴 사람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2회 이상 입찰은 수익이에요. 넘기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다시 앞으로 304페이지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거냐면 원형지를 먼저 공급할 때 학교나 공장은 경쟁 입찰을 한다겠죠. 그래서 304페이지 오시게 되면 추첨은 단독주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하고 공장도 문제야. 이거 잘못하면 낚인다고요. 그대로 꼭 하셔야 돼.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공장은 추첨이고
원형지 개발에서 학교와 공장은 경쟁 입찰이다. 정리되셨어요? 330제곱미터의 공장은 단독주택 용지하고 공장은 추첨이고 원형지 개발에서 학교나 공장은 경쟁 입찰이다. 그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넘깁시다. 원형지 공급가액은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원형지를 매각을 제한합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은 외에다. 이주용 주택. 이걸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은 어떻습니까? 공익사업용 건물이죠. 이것은 제시킬 수가 있어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 앞에서는 무슨 주택이었어요? 순환형 주택이었죠. 앞에서는 순환형 주택이었고 여기서는 임대주택이었어요. 인수자는 하여튼 임대주택 하면 인수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누가 하여튼 그것을 인수를 해야지. 인수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시행자나 사업 시행자나 계획 수익원자가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죠. 인수를 안 하게 되면. 자, 넘기시고. 이게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시험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자는 시도지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X죠. 우선 인수자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정비사업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서 소형주택 건설 그 우선 인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임대주택 우선 인수자가 있었어요. 이건 소형주택의 우선 인수자는 시도지사, 시도. 여기서 주택법 임대주택은 시도지사. 여기서는 우선 인수자가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우선 인수자가 없어.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게 맞아 우선 인수란 말 많이 들었지 하고 낚일 수가 있어.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딱 잘 해놓읍시다. 자, 조정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이고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 번 나왔기도 하고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박스 보시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3번 공장 임대주택, 국민주택, 그 다음에 호텔 사업, 호텔업, 200실 이상을 갖춘 호텔업, 부지. 이것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어. 이것은 다 뭡니까? 기반 시설로서 중요하죠. 공익성이 강하죠. 공익성이. 그리고
이 호텔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례죠, 특례. 그래서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은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하고 환지 계획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1번 환지 예정 지도하고 환지 예정지는 구별을 꼭 하셔야 돼요. 환지 예정지는 환지로 예정되는 땅을 말하는데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이게 계획에 넣을 수가 없죠. 그죠? 이게 환지 예정지하고 환지 예정 지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지 예정 지도하고 환지 예정. 이게 환지 예정 지도나 환지 전후 대비도나 가구적 면적 표시도, 무상 비적 토지 표시도 이것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현재 예정 지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예정이 돼 있을 때 그 중에서 현재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를요? 그러니까 현재 예정 지도를 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지도에 대해서 현재를 환지 예정지. 현재 예정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내에서 이 지도 내에서. 이게 일단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은 환지 계획에는 환지 예정 지도가 들어가죠. 환지 계획에는. 환지 예정지에는 안 들어가.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에 환지 계획이 아닌 것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지 예정 지도면 환지 예정지가 포함이 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환지 예정 지도는 공공시설이나 이게 여기는 각 주민들 있죠, 주민들. 각각 개인 대 개인의 예정지를 말하고 이 환지 예정지들은 쉽게 말하면 구역, 예를 들어서 원래 땅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녹지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거지역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겠다. 좀 크게 환지 예정지로 좀 크게 여기를 주거지역이 여가였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녹지지역 여가였는데 녹지지역은 거의 안 바뀌거든요. 녹지지역 그대로 놔두고 상업지역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쪽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환지 예정지는 개인의 예정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환지 예정지는 또 큰 거, 규모가 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의문사항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한지. 입체한지란 말이 뭔 말입니까? 입체한지란 말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건 개인이다.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에 2층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줄 수 있다. 입체.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건물의 일부를 그 구분소유수도 할 수 하든지 아니면 이 토지를 요 B라는 사람하고 공유로 하도록 하든지 이걸 왜 입체한다라고 합니다. 토지를 건물로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건물에 토지를 줄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줄 수 있는 경우 입체한다라고 합니다. 거기 주의를 보시게 되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토지 이용 계획은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바로 그냥 환지 예정지를 안 거치고 바로 환지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규모가 크면은 예정지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적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환지 계획 작성 기준